지금은 여자가 감싸 안을 때, 요즘 남자를 향한 여자의 공격이 수위를 넘는 듯 합니다. 나라 형편이 좋을 때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나라 경제가 지칠 줄 모르고 성장하니 남자들도 여자들이 하는 온갖 비난을 귀엽게 봐줄 수 있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자가 억압된 삶을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여자들의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여자들의 외침에 남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귀담아 듣고 눈치도 보고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는 선진국 아버지로 변모해 왔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사실 변곡점입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남자는 아버지 같은 너그러운 마음과 경쟁자를 대하는 냉혹한 두 마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면 아버지 같은 마음은 거두고 독을 뿜기 시작한답니다. 최근에는 과하다 싶을 만큼 여자들이 남자를 공격하며 마냥 쉬운 존재로 무시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남자는 조심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사자보다 여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나쁜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정의의 사자가 되는지 나쁜 남자가 되는지는 바로 여자하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만 지니게 수위 조절을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가수 강수지가 김국진과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하더군요. 그녀가 결혼에 실패하기 전에 나와 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아이와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령하지 말고 윽박 지르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수위 조절입니다. 남자는 절대로 여자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편이든 아들이든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여자의 태도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 혹은 연약해 보일 때 비로소 행동한다고 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남편이나 아들이 자기 말을 듣는다고 자랑하지만 남자는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분노 발작을 일으킨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자들의 남성을 향한 지나친 공격으로 이미 남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그저 앞뒤 논리 없이 자기 불만 정도를 털어놓지만 남자는 논리정연하고 아주 치밀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는 여자가 많지만 자살 성공률은 남자가 높다고 융은 말합니다. 남녀 간의 문제는 지독한 심리 싸움입니다. 그동안 서로의 험담을 해도 서로가 부족해도 웃고 넘기고 눈 감아줄 만큼 나라 살림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나라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그 후유증이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 같답니다. 경제 회복이 V자 급반등은 어렵고 U자형의 완만한 반등이라도 기대하지만 최악의 L자형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남녀가 섞여 자리싸움을 하고 상대를 향해 공개적으로 험담을 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 남자가 일을 빼앗기고 가정에서 무시당하면 그 분노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남자들의 공격이 증가하는 것도 여자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런 남자가 늘면 제일 먼저 연약한 아이들이나 딸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이런 위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 여자들은 오늘의 사태가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한 남편이나 독립해야 할 자식들이 독립하지 못한 채 자신감을 상실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개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24시간 등불을 밝히며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그 따뜻한 불빛을 생각하며 어떤 고난도 기쁘게 이겨냅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고 자랑을 한들 집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여자들, 그동안 세상 휘젓고 다니며 지적질하고 사회 봉사한다고 돌아다니는 동안 내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동안 비워두었던 가정으로 돌아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의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겁니다. 불과 60여 년 전에 어머니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자기 발전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생육은 여자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야 문명도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룬 문명은 한순간에 멸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생존하면서 다시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자에게 생명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쫓겨날 때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바꾸어 줍니다. 하와는 바로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 남자는 번성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 밖으로 나가 일해서 문명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을 거라며 땀을 흘려야 할 거라고 합니다. 항상 적으로 둘러싸여 경쟁적으로 이룬 문명이니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고 먹는 남자의 죄가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남자의 죄보다 크답니다. 반면에 여자가 남자처럼 경쟁하며 사회적으로 큰 일을 했다 해도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 문책감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생명을 돌보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에 닥쳤을 때 원칙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여자가 연약해진 가족을 감싸 안아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사회는 이미 분노한 남자가 만연해지고 있기에 엄마가 지켜주는 가정은 더욱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